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기어에 대한 이제 용어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되게 많이 떠들었는데 뭘 간략하게 알아봤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어에 나오는 용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뭐 각종 공식이라든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까지 많이 아는 건 이제 기어 전문가들, 자 기어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에다 기어를 적용하고 이제 반영하는데,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기어에 대한 스펙들을 정의하는 데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 그거겠죠. 이제 기어를 그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기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기어야 뭐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스퍼 기어에서 이제 일단 KS 규격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놨죠. KS 정확하게 이제 KSB 0002에 이제 기어 작도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이건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목표. 이 요목표도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 요목표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자격증에서 이제 알고 있는 요목표보다 상당히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기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목표의 형태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자격증 시험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마치 그게 다다, 그게 딱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은 해야 되는 행위를 좀 축약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간소화 시켜 놓은 형태다. 자격증 시험 때 볼 수 있는 용목표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것보다는 좀 간략화돼 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데는 그 정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전문적인 부분에 이제 용표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KS 규격표를 뒤져보면 이제 나오는 이제 요 작도 예시에는 이제 용표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이걸 기준으로 기어를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어를 작성하는데, 일단 기어 작성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어 이빨의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고 이제 측면의 모습, 이게 지금 저 모습은 이제 요 기어로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거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겠죠? 이렇게 바라본 형태.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 같은 경우는 기어 이빨이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이제 저런 건 왜 저렇게 그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어를 그리는 거, 저 스퍼 기어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쪽에 있는 이런 구멍들, 그리고 여기 또 튀어나온 돌기들, 저건 기어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의 너비는 여기 지정되어 있는 30,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30의 너비로 이제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일단 X라인으로 너비는 30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기어의 중심을 하나 잡아줄 거고요. 수직선을 하나 잡아준 다음에 옵셋 30을 간격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기어의 폭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이 정도 폭으로.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당연히 중심선이겠죠. 근데 지금 중심선으로 바꾸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자, 모듈이죠. 모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있수. 모듈과 있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모듈은, 이 기어의 이빨에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냐를 판단을 해서, 내가 모듈, 기어 이빨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달돼야 되는 힘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폭을 설계할 겁니다. 이의 폭. 내가 전달해줘야 될 힘의 양이 얼마니까 이 폭을 얼마짜리 쓰자. 그래서 하나의 이빨에 걸리는 하중과 그 다음에 전달돼야 되는 힘의 양을 가지고 이제 모듈과 그 다음에 이의 폭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계산 공식에 의해서 막 나와야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는 이제 이수라는 건 이제 아마 구동축과
구동축. 그 다음에 구동축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종동축. 상대 기어죠, 상대. 종동축. 그래서 구동축이 몇 바퀴 회전을 할 때, 한 바퀴 회전할 때 이제 종동축이 몇 바퀴를 회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속비라고 하죠. 감속비. 그래서 감속비라는 거는 꼭 감속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동축이 너무 느리면은 종동축을 좀 더 빠르게 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구동축이 너무 빠르면 종동축을 좀 느리게 돌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이수죠, 이수. 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축의 이수가 많고, 구동축의 이수가 많고, 종동축의 이수가 적다라고 하면 종동축에서는 구동보다 빠르게 돕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돼요. 가속. 가속이 되고 구동축의 이수가 적고 종동축의 이수가 많다. 그러면 얘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한 바퀴를 다 못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속이 돼요.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설계하는 기어가 구동에 해당한다, 종동에 해당한다,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 기어의 이수가 구동을 얼마를 줬고, 그러면 내가 감속을 해야 된다, 가속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얼마로 줄여주자. 그런 걸로 이제 이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런 감속비를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수가 선정이 된다. 물론 이제, 그 두 개 중에 이제 작은 개수를 가진 이수 같은 경우는 공간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기어가 최대한 작게 되고 싶다 그러면 최소 이수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최소 이수를 사용하고 그거 대비해서 이제 상대방이 가감속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이수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결정한 이수가 결국 여기서는 18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두 개 모듈과 이수가 결정이 나면 이제 결정 나지는 게 하나 있죠. 뭐냐? 피치1의 지름. 피치1의 지름은 어떻게 돼요? 모듈 M 곱하기 이수 Z다. 즉 6 곱하기 18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다? 결국은 1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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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치1의 지름은 108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피치1이 나오고 피치1이 나오면 기본적인 이제 기어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피치1을 기준으로 기어 이빨의 사이즈가 결정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 용어들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피치1의 지름이 108이 되니까 지름이니까 지금 이제 한쪽 왜냐면 위아래가 대칭이 될 거예요. 분명히 원형으로 배열돼 있으니까 대칭 형태를 띌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옵셋. 자, 108이니까 절반이면 54죠. 54를 간격을 띄워주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피치1인 겁니다. 피치1. 그쵸? 피치1이에요. 지금 디스플레이 상태가 약간 틀어져 있네요. 잠깐만요. 요 3D 형상을 보기 위해서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둘게요. 3D 영상 보고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치1의 지름이 정해지면 자 피치1으로부터 피치1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중심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선이죠. 이 선으로부터 요 위까지 이제 요 위를 뭐라고 해요? 이 끝이라고 하죠. 이 끝. 이 끝. 이 끝. 자, 그리고 이 끝을 구성하는 원을 뭐라 그러냐? 이 끝 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끝 원까지. 즉, 피치1에서 이 끝 원까지의 요 한쪽 편측의 사이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다? 저게 바로 모듈이다. 모듈이다. 모듈만큼 이 끝 원까지는 피치1에서부터 모듈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옵셋. 모듈이 지금 얼마야? 6이죠. 옵셋 6 해서 자, 6만큼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끝이다. 이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뿌리가 있죠. 이 뿌리. 이 뿌리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나요? 저번에 이제 용어 정의할 때 여기 피치1에서 하단. 여기가 이 뿌리다. 여기가 이 뿌리. 자, 이 뿌리까지 피치1에서 이 뿌리까지의 사이 틈새 거리는 얼마다?
모듈 곱하기 1.25다. 왜 모듈 곱하기 1이 아니고 0.25냐? 왜냐면 여기서 상대방 기어의 이빨이 1만큼의 깊이가 들어올 거예요. 왜? 피치1. 우리가 기어가 딱 교차되는 데는 이제 피치1, 여기가 교차가 됩니다. 그럼 상대방 이빨은 여기서 모듈만큼 더 들어올 거야. 근데 여기 파져 있는 깊이가 딱 모듈만큼이면 딱 닿는 형태, 만나서 부딪히는 형태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기어 이빨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인 0.25를 갭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여기서는 이 뿌리까지는 1이 아니라 0.25다. 그리고 위까지 올라가는 건 모듈만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만큼이다. 자, 그래서 해주면, 자, 결국은 이제 6 곱하기 1.25입니다. 얼마인가요? 자, 계산하기 힘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CAL 컬해서 6 곱하기 1.25 땅 쳐주면 여기 결과값 7.5가 나옵니다. 뭐 계산기를 호출해도 아예 계산기를 자체를 불러드려도 되고 저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은 7.5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옵셋 7.5입니다. 자, 여기서 이 뿌리까지 이만큼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피치1이니까 피치1은 반드시 측면에서 그려지든 정면에서 그려지든 중심선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피치1은 기어의 형상, 기어의 실질적인 형태에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형상선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비형상선은 중심선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고요. 특히 기준이 되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근데 기어에서는 저 피치1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치1이 나오고 나서 사이즈가 정해지니까 완전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표현이 되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그냥 형상을 참조할 때 필요하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필요하다, 그럴 때 사용되는 선은 비형상선 중에 가상선이 됩니다. 근데 이 피치1은 기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래놓고 이제 트림으로 정리해주면 이제 여기서 세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TR 이렇게 위에 세 선을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잘라주고. 여긴 진짜 중심이니까 그냥 MA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거 디스플레이적으로 오르게 놨는데 또 그러려나? MA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또 그러네요. 다시 R이. 예. 리드로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중심선 같은 경우는 LEN, D, 2mm 살짝 삐져 나와야 되니까 삐져 나오게 해줄게요. 해주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어 이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죠. 여기 이제 이빨 하나의 전체 높이가 지금 어디에 그려진 거예요? 여기에 그려진 거죠. 여기. 요 이빨 하나의 높이가 그려진 거예요. 얘보다 상당히 크죠. 얘가 이제 아마 모듈 2로 제가 그렸을 겁니다. 모듈 2로 그렸는데 모듈 6짜리다 보니까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쪽에 요 피치1에 해당하는 중심선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 요 갭이 떨어진 부분, 요게 이제 요 이빨의 전체 이의 높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이 높이라는 게 나오는데, 좀 이 높이가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오는데 저것들은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특하게 설계된 기어라 이 전체 이 높이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이 높이는 이제 모듈 곱하기 2.25가 됩니다. 모듈 곱하기 2.25. 그럼 이제 컬 6 곱하기 2.25 하면 13.5가 나오죠. 13.5가 나오는데 얘는 살짝 뭐가 좀 안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제 보면 이 높이라는 거는 결국 모듈 곱하기 2.25, 13.5가 정확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뭘 추가를 해주냐면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죠. 이제 못따기를 추가해 줍니다. 못따기를 추가해 주는데, 대부분 이제 전산응용 지제도 기능사를 익히면서 기어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못따기 1을 주라. CHAD 1. 자, 해서 이렇게 이제 1로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1루 줘라.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1루 주셔도 돼요. 1루 주셔도 되고, 이제 저기에 못따기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지금 보면 여기 못따기 들어간 거랑 여기 못따기 보면 못따기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이 좀 다르죠. 비슷한 차랑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게 못따기가 작고 많고,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듈에 따라서 어떤 기어는 그냥 무조건 C를 해버리면 못따기가 너무 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듈 1짜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모듈 2짜리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모듈 2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걔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듈 1, 못따기 1이 형체적으로 좀 적절해요. 왜냐면은 요선과 요선 해서 절반을 가르는 45도선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기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못따기 1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못따기 1로 외웠으면은 모든 기어의 모듈 값이 바뀌어도 다 그렇게 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형태가 조금 안 이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못따기가 너무 작게 들어가는 경우 있고, 모듈 1짜리에서 못따기 1을 하면은 여기 피치원에서 이 끝까지 여기 다 잡아먹고 45도선 들어가거든요. 그럼 너무 심해.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모듈 2일 때 1을 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듈 나누기 2의 값을 못따기를 줘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전산응용 기능사를 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못따기는 솔직히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못따기를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선을 안 되는 경우. 이제 조선을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못따기를 절대 해서는, 만약에 저기에 못따기를 한다, 그럼 감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기어의 저 끝에 무조건 못따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구동용, 외부에서 이제 기어의 형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여기에 못따기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감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를 저렇게 잘라주는 이유는 저 이빨 끝이 날카로워가지고 저기에 스쳐도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좀 닿을 때 스치거나 물론 이제 기어가 구동하는 장치다 보니까 사람이 스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 있는 기어에서 사람이 손이 스쳤는데 저 끝이 날카로워가지고 다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기어 또는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기어, 일반적인 부분,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부분의 기어에서는 이쪽에 못따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값이 뭐 1이다, 2다 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날카로움을 없애줄 정도의 적절한 못따기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라는 건데, 자격증 시험 때는 너무 그걸 C1로 주세요라고 딱딱 잘라서 얘기해보니까, 모든 기어의 모듈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1을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 근데 모듈 값에 따라서 그 모듈 2일 때 C1이 적절한 거지, 모듈 1일로 가면은 보기 흉하거든. 적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외우기 쉽게, 네가 모듈이건 뭐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로 외워. 그냥 기어 남만 구생 저쪽 못되기는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편하겠지. 근데 학생들은 솔직하게 무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거는. 학생들도 이게 우리가 자격증을 딴다는 건 더 이상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듣고 나면 그만큼의 능력치가 생겼어야지, 아직까지도 학생인 채로 단순하게 기어의 저쪽 못따기는 C1이야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뭐야. 교육을 한 거야 만 거야. 하다 만 거잖아. 교육을. 그러니까 저 부분을 할 때는 여기는 절대 이게 C1이 1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저쪽에 날카로운 모습을 제거할 수 있게 적절하게 본인이 선정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듈 2일 때 C1 정도가 좀 이쁘게 보이더라 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기다가 나중에 뭐 치수를 기입을 한다든가, 여기 도면처럼 아무 치수 기입 안 해. 저기 못따기 치수 얼마 기입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잘 솔직히 말하면 안 한다. 저것들은 이제 기어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줘야 되는 이제 못따기들이에요. 알아서 그 기어 용도에 따라서 못따기를 하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못따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기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어들은 도면에다가 명기를 합니다. 저기 모서리에다가 못따기도 아예 그리지도 않고 뾰족하게 돼 있는 데다가 지시선 붙여가지고 못따기 하지 말 것이라고 오히려 붙여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기어를 만들면 거기를 못따기를 일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못따기가 되지 말아야 될 경우는 절대 못따기 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선 써가지고 붙여줍니다. 예,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자가 못따기를 그리든 안 그리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저 신경 쓰지 않는다. 기어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제작하는 가공업체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못따기는 이제 좀 잘 판단을 해서 그려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듈 6이잖아요. 근데 모듈 6짜리는 C1 줘도 돼요. 왜냐면 못따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전 자격증 시험 보는 한테는 모듈 나누기 2. 그래서 CHD3. 자, 이렇게 준다. 절반을 모듈 일반적으로 절반을 저렇게 못 갖기를 해준다. 저는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 저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이 중요하진 않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꼭 이렇게 3으로 안 했대요. 자, 그럼 이제 작성된 이빨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형태랑 여기 보이는 이 형태랑 뭐가 좀 다를 겁니다. 똑같은 모듈로 그려진 거고 지금 요 목표대로 그려진 거예요. 위에 있는 요 목표대로 이제 그려진 게 요거예요. 요건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좀 좁고 그쵸?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서 모듈이라 그랬고 그냥 모듈 M 모듈만큼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모듈 곱하기 1.25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제 모듈 곱하기 1인 셈이죠. 0.25가 더 커요. 그래서 아래쪽이 더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쪽이 더 높고 아래쪽이 더 좁은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밑에 거 선생님 잘못 그린 거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얘는 전위 기어입니다. 전위. 전에 용어 설명 나올 때 전위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위가 되게 되면 전위량이 써 있어요. 전위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전위에 의해서 이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위 기어를 그릴 때 그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요 전위는 무시하고 일반으로 그릴 겁니다. 일반으로. 아직 전위 얘기가 나올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반대쪽, 아래쪽도 똑같이 되니까, 그쵸? 밀어. 해줄게요. 자, 밀어.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어의 형태만 그린다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아래가 다 그려졌고, 안쪽에 구멍이나 뭐 이런 거 안 그린다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기어 이빨 다 그렸으니까 다 그려진 거 아니냐? 다 그려진 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표현의 차이를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기어 쪽을 그릴 때는 거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단면을 친 상태에서 기어를 그립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기어 제품들은 이렇게 축이 껴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축이 껴지는 형태. 그래서 이제 내부의 형태를 잘 봐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단면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어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경우와 잘라서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단면에 잘라서 그려준 기어를 봤을 때는 이해를 잘 하시는데 단면을 안 자르고 그린 기어를 봤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전단면을 치지 않을 거고 반단면을 칠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단면을 친 형태, 아래쪽은 단면을 치지 않은 형태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쪽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단면을 쳤으니까 단면을 쳤을 때는 이 끝 그리고 피치 그 다음에 이 뿌리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보이는데 이 끝과 이 뿌리는 지금처럼 외형선으로 잘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단면을 쳤으니까 해칭이 들어가겠죠. 자, 해칭을 넣겠습니다. 해치 패턴은 자, 안시 30일 이렇게. 자, 그리고 해치 패턴 같은 경우는 얘는 가는 실선으로 표현되겠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레이어에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단면을 친 거예요. 자, 아래쪽은 이제 단면을 안 친 겁니다. 반단면이라는 걸 그릴 때는 이제 위쪽은 단면이 됐고 아래쪽은 단면을 안 친 형태예요. 자, 단면이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이 끝은 똑같이 외형선입니다. 자, pit이 똑같이 중심선입니다. 단 이 뿌리는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가려져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는 실선으로 표현했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면 선생님 수문선 아니에요. 근데 기어에서는 자, 여기가 이 끝 형상, 단순히 형상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끝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 뿌리라는 걸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해서 이 끝이 아니라 이 뿌리를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해서 얘를 가는 실선으로 일반적인 수문선과 비교돼서 표현될 수 있게 단순히 내가 지금 보이는 형상을 왜냐하면 이게 형상을 그린 거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끝이 여기잖아. 이 끝이 여기면은 요 이빨의 가장 높은 데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솔직히 이 뿌리에 해당하는 요 원은 없어요. 왜? 여기는 면이 합쳐져 있으니까 입체가 합쳐 있으니까 여기 절대 선 없습니다.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선이 아니라 여기에 표현된 요 입뿌리 원을 끌어다가 여기까지 연장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지칭하는 외형선이 아닌 거예요. 수문선이 아닌 거예요. 수문선이 아니고 대신에 다른 형태의 선인 가는 실선을 가지고 여기는 일반적인 외형선 그러니까 입뿌리 부분이야. 대신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 부분이고 저게 여기 이 끝과 같은 위치에 있지도 않아. 하지만 여기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제품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위치가 저기야 라고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는 실선을 사용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단면 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면을 쳤을 때 절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없는 건데 이제 기어니까 이빨을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어를 이빨이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그릴 때는 저렇게 보인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어의 정면을 그립니다. 자, 일단 중심은 같은 위치에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원, 외곽의 원은 결국 이 원입니다. 자, 이 끝이죠. 이 끝.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이 이렇게 놓이는데 이 원이 이렇게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빨이 있다라는 거. 지금 저 원을 제가 어디를 그린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리면 요만큼만 있고 여긴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원이 통째로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 원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 기어에서 중요한 건 피치 원이니까. 얘가 먼저 결정 난 거야. 피치 원이 먼저 결정 난 건데 이 피치 원은 형태적으로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시 표현이 이상했죠. 이거는 이제 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끝. 이 끝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원이 보이기는 보이죠. 얘는 여기서 요만큼 보였으면 얘는 여기서 요만큼 보여야 돼. 그렇죠? 이 끝.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도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중심에서부터 이제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배울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아까 한 이제 모듈과 입수, 계산식으로 2원, 그 지름으로 이제 2원을 그리겠죠. 근데 어차피 옆에 그려놨으니까 갖고 오는 게 편하잖아요. 갖고 와서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그려주는데, 자,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려주는데, 우리가 실제 도면에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빨을 다 그려주느냐? 안 그려줘요, 원래. 원래 안 그려줘요. 안 그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면에서 저 이빨을 다 표현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거 2D 도면이잖아요. 너무 복잡해. 도면이. 저거 말고 저기에 이제 겹쳐있는 뒤에 있는 물건도 봐야 되고 뭐 나중에 조립을 다 해놓고 나면 뭐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데 저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기어의 이빨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지. 만약에 내가 기어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여기 이빨 개수 일일이 셀 거야? 나중에 이 기어 제작하는 사람이 도면 볼 때 자 너 도면 이거 여기서 이빨 개수 세 가지고 해. 아니잖아.
그거 안 하려고 뭐 줘요? 용목표를 주잖아. 용목표에 뭐가 정리가 돼 있어? 모듈 얼마짜리고, 이수 얼마짜리야. 굳이 여기 치수 확인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중요한 거 이거 먼저 본단 말이야. 모듈하고 이수 몇 갠데, 피치원 지름이 얼마인데, 이거 먼저 본다고. 기어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본다고. 저 데이터 있으면 이 도면, 2D 도면 없어도 만든다고. 이 폭만 알려주면, 이 너비만 알려주면, 요 30이다, 요것만 알려주면 만든다고. 그냥 이런 형태는. 그 데이터, 그 수치 몇 개만 알면 만들어, 그냥. 굳이 도면 안 보여줘도 돼.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굳이 기어의 이빨을 표현하는 게 2D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보이는 이쪽 면에서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2D 도면이라면 절대 기어 이빨을 우리가 그릴 일이 없다. 그게 정석이다. 단지 우리가 이제 저걸 이제 3D로 넘어가다 보니 3D에서 저거 이빨 안 그리고 원 형태를 이렇게 땡 그려놓으면 중간에 피치원 선 있어? 없잖아. 3D는 입체로 형태를 표현하잖아. 얘가 있어? 없지. 그리고 요거 없지. 솔직히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할까요? 기어의 도면을 만드는 데는 3D는 최악이야. 3D 캐드는 그렇게 안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 왜? 기어의 이빨이 보이는 이 입체적인 형태 얘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D 도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최악이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얘기할 때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제 2D 우선 위주로 하는 방법, 3D 위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 시험 문제에 기어가 나왔다? 그러면 2D 위주로 작업해라. 네, 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어는 3D에서는 진짜 최악이야. 극악이야, 극악.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설계자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기어 설계가 들어간다? 아, 이거 3D에서 해야 된다? 아, 이거 뭐지? 굳이 이빨 다 그릴 필요 없는데? 아, 나 그려야 되나?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제 저 기어 이빨을 직접 안 그립니다. 안 그려요. 안 그리고 이제 3D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뽑아내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이빨이 표현될 필요가 없고, 저거 2D 도면 만들려 그러면은 별도로 도면 다시 만들어야 돼. 2D를 다시 다 그려줘야 돼. 유튜브에서 아마 이제 3D, 뭐 인벤트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이제 기어 2D 도면 만드는 거 영상 올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보시면 요상한 짓들 합니다. 결국 그 3D 형상에서 나온 전개된 2D 도면의 선을 다 못 써먹어가지고 그 선들 다 숨겨버리고 다 그쪽에 있는 선들 다시 그려주는 괴상한 짓을 해요. 괴랄한 짓을 해요. 근데 괴랄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2D 도면을 하면 그렇게 그려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3D에서 그 형태를 못 잡아주잖아. 3D 캐드, 지금 3D 캐드들이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3D 캐드의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기능이. 내가 이제 3D 캐드 개발한 사람이면, 그럼 그런 게 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지. 기어 전용 2D 변환 그런 모듈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명령을 만들어줘야 되고. 왜 안 만들어주냐, 이거야. 그래 놓고 3D 프로그램 개발한 애들이 늘상 하는 얘기 뭐야? 이거 구시대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방법을 바꾸세요. 왜? 방법을 걔네들이 바꾸라는 얘기는 뭐야? 지들이 그거에 맞춰서 개발하기 싫단 얘기지. 귀찮단 얘기지. 어렵단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들이 하기 싫어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지. 설계자들한테. 그런데 설계자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 개발사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들이 맞춰줄 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안 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오토캐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3D 프로그램 판매하는 회사에서 실무회를 일하고 있는 회사한테 프로그램 팔 때 왜 아직까지 3D 캐드를 못 버리시나요? 니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만들어주니까 안 버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걔네들은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해줘야 돼요.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사들이. 잘난 거 아니거든. 지들이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걸 왜 고객사한테 떠넘기는데. 웃긴 새끼들이야, 아주. 그래 놓고 지들이 하는 얘기, 아직까지도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아니, 니들이 무식하지. 왜 개발을 못하고 있니? 왜 도면 그리는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래? 니들이 무식해. 도면 그리는 사람, 이게 옛날 방법이라고? 아니? 확립된 방법이지. 그게 옛날 방법이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트림.
잘라주죠. 자, 그래서 이제 중심선 이제 정리할게요. 중심선은 이제 MA, 여기 똑같이 중심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EN, DE, 2mm. 그래서 이제 삐져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 끝은 외형선으로 표현돼요. 이 끝은 왜냐면 가장 외부에 있잖아. 이게 중간에 이빨이 잘려 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려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외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걸 이제 외형선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피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 저건 피치원. 형태의 기준, 전체적인 이제 기어 이빨 형태의 기준을 잡아주는데 가장 먼저 결정나는, 지름이 먼저 결정나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형태적으로는 없지만 중심선. 자, 그럼 얘는, 이뿌리에 해당하는 얘도 이제 중간에 잘려있죠. 중간중간 잘려있네, 이뿌리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형태 합쳐져 있는데 여기 잘려있고, 이제 살짝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도 이제 이빨 다 안 그린다고 안 그렸잖아. 그럼 얘라고 그러겠어? 그럼 얘도 이제 외형선으로 이렇게 두냐? 아니지. 이렇게 되면 헷갈리지. 안쪽에 이게 외형선으로 돼 있으면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어를 표현할 때 어떻게 주냐? 여기 보면 여기서 티 나죠. 여기 선과 이 선의 굵기 티가 나죠. 뭐냐? 이제 안쪽은 외형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이다. 그래서 기어의 이제 이빨이 보이는 쪽을 그렸을 때는 원래는 이제 트리도면에서 기어 이빨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 끝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주고, 이 끝 직경을 가지고 있는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뿌리 직경은 원으로 그려주되 구분이 갈 수 있게 가는 실선. 그래서 어떤 룰? 우리가 아까 기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단면을 자르지 않았을 때의 룰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기어의 이빨이 있는 쪽 측면의 모습을 그려준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2D 도면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CAD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CAD 쪽, 그러니까 전산 쪽으로 넘어왔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기어를 그리기 시작한 건 2D 이제 종이에다 손으로 그릴 때야. 손으로 그릴 때 이빨을 다 그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미치겠어. 그렇잖아. 그렇죠? 도면이 일단 복잡해지는 거에 둘을 떠나서 아예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새도 이거는 그대로 써도 돼요. 저는 이제 2D 도면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 이빨의 형태가 막 여러 개가 겹치지 않고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고객사들에서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이제 고객사한테 딱 주고 나면 고객사가 이게 그러니까 고객사, 솔직히 말하면 고객사가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거지. 대부분 고객사의 담당자는 도면을 보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제품을 기획하는 기획자들이 많아요. 도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도면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저는 이제 자동차 협력업체로 있었는데, 자동차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담당자들, 장비 쪽 막 그쪽 얘기하는 그 담당자들, 도면이 뭔지 1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건 쥐뿔도 없는데 꼭 연봉은 나보다 많이 받는 게 솔직히 졸라 더럽지. 졸라게 많이 받을 텐데 나보다. 그치? 졸라 더러운데 어쩌겠어, 뭐 팔자가 그런 걸. 어찌됐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애들이 꼭 이제 요렇게 그려놓으면 2D 도면에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라고 하느냐? 이게 기어야? 이게 뭔 기어야? 이빨이 하나도 없잖아. 지가 무식한 거 티내는 거지. 나 무식해? 그러는 거지. 근데 어쩌겠어. 현대기아잖아. 절대적인 갑 아니야. 갑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빨 그려줘야지. 왜? 안 그려주면 돈 안 줄 텐데? 이거 못 그리겠어요,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 당신은 우리랑 거래 끝? 그럴 텐데? 어쩌겠어. 억울하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사가 이제 그렇게, 지랄하는 건 우리가 갑이잖아. 우리가 프로그램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한테 큰 소리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우리한테 도면적인 일을 의뢰하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찍소리도 못 하는 거지. 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현실이긴 하지만 어쩌겠어.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저는 현대기아 협력업체가 아니야. 끝났어. 더 이상 내가 현대기아 그 담당자들한테 굽신굽신할 필요 없어. 왜? 난 다시 그쪽 설계로 안 돌아갈 거야. 난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현대기아 사람들은 더 이상 나한테 갑이 아니야. 웃기는 새끼들이지.
졸라 무식해. 내가 얘기할게. 졸라 무식해. 도면의 개념도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물론 거기 모든 직원이 이렇게 무식한 건 아니에요. 똑똑하신 분들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갑질 안 하시는 직원분들 계세요.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내가 겪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갑질하고, 거의 대부분 지랄하고, 근데 사무실에 계신 분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 흔히 말하는 노조분들, 저 질색하거든요, 노조. 질색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 사람보다 훨씬 돈 못 버는 서민이에요. 뭐 노조들 맨날 대모할 때 지들이 서민의 대표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걔네들 서민 관심 없어. 지네 노조의 이익에만 관심 있어. 걔네들 돈 귀족이에요, 귀족. 돈 일반적인 여러분들 서민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걔네 억대로 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노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월급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도 맨날 불만이어가지고 데모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데모할 이 명분도 별로 없어 보이는구만. 맨날 데모하고 돈 올려봤는데 뭐 그런 애들이 다. 어찌됐든 그래요. 뭐 이제 기호 얘기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애들이 지랄 발광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빨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빨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빨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거부터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설이 좀 갑자기 마지막에 예전 회사 다니던 생각이 나가지고 급 빡쳐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유로 그런 값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캐드로 넘어온 시점에서 뭘 해줘야 된다? 이빨을 그려줘야 된다. 옛날에 종이를 그릴 땐 그런 요구 못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 하다못해 종이로 내가 손으로 그리는데 이빨 못 그려요.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제 기어의 이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